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다가와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채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한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판단하곤 했다. 말솜씨가 좋고 외양이 번듯한 사람을 쉽게 신뢰했고 조용하고 수수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화려한 약속에 쉽게 마음을 빼앗겼고 달콤한 말에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봄에 피어난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가을 열매가 없다면 헛된 것이듯 사람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며 실속이 없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첫인상은 평범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깊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도 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 진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마치 곡간에 저장된 곡식처럼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 경험들은 사람을 보는 눈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어 주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미묘한 신호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금세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 즉,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남긴 깊이 있는 말들을 통해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우리만의 통찰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자.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일 것이다. 남은 시간이 소중한 만큼 진정한 인연에 더 많은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다. 또한 그 사람을 알고 싶거든 그의 친구를 보라고도 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권력을 위해 배신하고 속이는 일이 다반사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때였다. 바로 그런 시대에 공자는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단순히 말이나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려면 무엇보다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 어렵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들어 쌓인 경험은 사람을 보는 눈을 더욱 정확하게 만든다. 젊을 때는 몰랐던 미묘한 신호들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금세 알아챌 수 있게 된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배신을 겪으며 천천히 익혀지는 것이다. 마치 장인이 오랜 세월 연마해야 비로소 진짜 보석을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부처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가 화났을 때를 보라. 사람의 품격을 알려면 그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지 보라고 했다. 부처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깨달은 자였다. 그는 사람의 진면목은 평상시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화가 났을 때, 즉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재물이나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이다. 아무리 평소에 점잖고 친절한 사람이라도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지 관찰해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다. 평소에는 온화하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 돈이나 지위가 생기면서 오만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경우들 말이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가진 것이 많아져도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감동도 잊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다. 맹자는 사람을 보는 것은 그 눈을 보는 것만 한 것이 없다. 눈은 그 사람의 선악을 숨길 수 없다고 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었던 철학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환경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읽는 방법으로 눈을 보라고 조언했다.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마음의 창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우리도 경험해보면 알 수 있다. 아무리 말로는 관심 있는 척해도 눈빛이 차가운 사람, 웃으면서도 눈가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말수는 적어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 진심 어린 관심이 눈에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묘한 차이를 더욱 잘 알아차리게 된다. 젊을 때는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되기 쉬웠지만 이제는 진짜 마음이 담긴 눈빛과 그렇지 않은 눈빛을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눈에서는 깊은 바다처럼 잔잔하고 깊은 평온함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의 눈에서는 겉으로는 웃어도 속마음의 계산이 엿보인다. 이런 분별력은 세월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사람의 마음은 얼굴보다 알기 어렵다고 했다. 사마천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의 삶을 연구하고 기록하면서 인간 본성의 복잡함을 깊이 깨달았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마음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 선택을 하는지를 무수히 목격했던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준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완전히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고 새로운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사람을 알아가는 재미와 깊이를 말해주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사람도
깊이 알아갈수록 예상치 못한 면들이 발견된다. 조용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놀라운 유머 감각을 발견하기도 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따뜻한 배려심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발견의 순간들이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외모는 종종 사실을 속인다. 세상은 항상 장식에 속는다고 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 심리의 대가였다. 그의 작품 속에는 선악이 뒤바뀌고 충직해 보이던 신하가 배신하고 약해 보이던 인물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전들로 가득하다. 그는 겉모습과 내면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표면적인 것에 속는지를 날카롭게 통찰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는 여전히 유효한 조언이다. SNS가 발달한 지금,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 성공담들, 화려한 일상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런 것들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어떨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조용한 순간에 드러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보다 약한 처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화려한 외양보다는 일관된 인품이, 번지르르한 말솜씨보다는 진솔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 마치 겉은 수수해 보여도 속이 꽉 찬 과일이 진짜 맛있는 것처럼 말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지자불언 언자부지라고 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노자가 살았던 시대 역시 말로만 현실을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알수록 겸손해지고 진짜 실력이 있을수록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대개 내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반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면서도 필요할 때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깊이를 느낄 수 있다. 깊은 우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일본에는 사람의 마음은 열길 물속보다 깊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를 표현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냉정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항상 밝아 보이는 사람도 깊은 고민을 안고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평생의 과제라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 함께 지낸 사람이라도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발견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깊이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젊을 때는 사람을 단순하게 분류하려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연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성급한 판단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는 모두 하수구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별을 바라본다고 했다. 이 말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런 차이가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다. 그런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진가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불평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차이를 많이 봐왔을 것이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과 그 속에 주저앉는 사람의 차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과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의 차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함께할 만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번의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니듯 하루의 행동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과 덕목에 대해 깊이 연구한 철학자였다. 그는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과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한 번의 친절함으로 그 사람을 선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매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람을 판단할 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지혜를 준다. 특히 첫인상에 너무 의존하거나 한두 번의 경험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고착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일관된 패턴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한 번의 행동으로는 알 수 없지만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준다. 평상시에는 점잖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역시 그 사람의 한 면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가깝다. 장자는 진정한 군자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장자가 말하는 물의 성질은 사람을 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은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 노력한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긴다. 반면 항상 자신이 앞서려 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은 함께 있기 피곤하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인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빛이 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리, 도자기, 그리고 평판은 쉽게 깨지고 다시 붙이기 어렵다고 했다. 프랭클린은 정치가이면서 발명가였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운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사람의 평판이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취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한순간의 실수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이는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사람이 자신의 평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 번 한 말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된됨이를 알 수 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 반대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려 하고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을 만하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신뢰라는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뢰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돈이나 지위보다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친구, 좋은 책, 그리고 잠든 양심이 있으면 이것이 이상적인 인생이라고 했다. 마크 트웨이는 유머 작가로 유명하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말한 잠든 양심이라는 표현이 특히 흥미롭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좋은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도 여기에 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조급해지는지를 느껴보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격려하는 존재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함께 있으면 자꾸 남의 흉을 보게 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거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건강하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분이 더욱 중요해진다.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그의 질문을 들어보라.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했다. 괴테는 평생 문학과 과학 등 다방면에 걸쳐 깊은 성찰을 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차이들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심사 사고의 깊이, 타인에 대한 배려심 등이 모두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는 정말 탁월한 관찰이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유심히 들어보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캐내려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안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묻는 사람도 있다.
피상적인 것만 묻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려는 질문을 먼저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그런 사람들은 듣는 능력도 뛰어나다. 우리나라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큰 돈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언제 침묵을 지키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지혜와 품격을 알 수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다르다.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한다. 상처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는 따뜻한 말을 건넨다. 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가를 보여준다. 남을 위로할 때 진부한 격려보다는 진심 어린 공감을 표현하는 사람, 조언을 할 때도 상대방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줄 안다. 랄프 wal도 에머슨은 당신이 누구인지가 너무 크게 들려서 당신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행동과 말의 일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이 그와 다르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강하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 겸손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오만한 사람, 정직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배려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반면 말은 많지 않아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성실함, 정직함, 배려심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배우게 된다. 말보다 강한 것은 삶이고 설명보다 강한 것은 실천이다. 볼테르는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의 질문이 아니라 그의 대답을 들어보라고 했다. 앞서 괴테가 질문의 중요성을 말했다면 볼테르는 대답에 주목했다. 같은 질문을 받아도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한다. 그 대답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 성격, 지혜의 수준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즉석에서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런 답들은 대개 깊이가 없고 진정성이 부족하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잠시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답한다.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답을 들려준다. 또한 모르는 것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려 한다.
체면을 차리려 하거나 무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할 줄 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다. 이런 차이가 그 사람의 진정한 수준을 보여준다. 대답하는 방식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답하는 사람,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서로를 성장시킨다. 순자는 사람을 보려면 그가 어떤 일을 즐기는지 보라고 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연구한 철학자였다. 그는 사람의 취향과 관심사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보았다. 억지로 하는 일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즐기면서 하는 일에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관찰이다. 사람들은 대개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일과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 다르다. 직업이나 의무적으로 하는 일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취미나 여가, 시간에 선택하는 활동들에서는 진짜 자신이 드러난다.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의무에서 벗어날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해진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우며 기쁨을 찾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에만 빠져 있다. 진정으로 함께할 만한 사람은 건전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고 다른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누려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주자는 마음이 바르면 몸이 바르고 몸이 바르면 집이 바르다고 했다. 주자는 성리학의 대가로서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를 깊이 탐구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결국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언젠가는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 사람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면 된다. 가정은 어떤 분위기인지, 주변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다. 마음이 바른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흐른다. 그런 사람의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좋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 주변에는 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부정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그래서 더욱 믿을만하다. 일시적으로 꾸밀 수는 있어도 삶 전체를 꾸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모두 좋게 만드는 사람이다. 왕양명은 지행하빌 마이너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했다. 왕양명은 진정한 알미란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보았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정직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작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말은 많지 않지만 자신이 믿는 바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철학을 보여준다. 성실함, 정직함, 배려심을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분이 더욱 명확해진다. 평생에 걸쳐 일관되게 실천해온 사람들의 삶에는 깊이와 무게가 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말없이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묵자는 겸해 마이너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차별하지 말라고 했다. 묵자는 공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인간 사회를 바라본 철학자였다. 그는 혈연이나 지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시대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생각이었지만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냉정한지를 관찰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굽실거리지만 낮은 사람에게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반면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이익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식당 직원에게도, 청소하는 분에게도, 경비 아저씨에게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한다. 특히 동물이나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 힘없는 존재들에게 어떤 마음을 보이는지, 자신보다 약한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모든 생명에 대해 기본적인 존중심을 가지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보다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사람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깊이 있게 성찰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함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려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반면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온 사람들은 깊이와 지혜가 있다. 그들과 대화하면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솔직하게 나눈다. 반대로 자기 성찰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자신의 고집만 내세운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성장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진정으로 함께할 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려 하는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더 나아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 말이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되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라고 했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철학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뒤에 숨겨진 동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자.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행동이지만 진심에서 우러나는 배려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 표면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런 차이를 놓치게 된다.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려면 시간과 관찰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은 모습인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진정한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의 진짜 동기를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런 깊이 있는 관찰이야말로 사람을 제대로 아는 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 대해 더 모른다고 했다. 몽테뉴는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모순을 깊이 탐구한 사상가였다. 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는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석한다. 작은 모순이나 일관성 없는 행동도 금세 눈치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모순은 잘 보지 못한다. 이런 자기 객관화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아는 첫걸음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보다는 끊임없는 의심과 성찰을 택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배우려 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 내가 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이해할 때는 더욱 그렇다.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만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런 자세야말로 나이가 들어 더욱 중요해지는 덕목이다.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해지기 쉽지만 그럴 때일수록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깊이 있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다고 했다. 니체는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누구보다 깊이 탐구한 철학자였다. 그는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다. 이는 거짓이나 위선 때문이 아니라 삶의 깊이와 복잡성 때문이다.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성급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방과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야 조금씩 자신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 쉽게 다가오지 않고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과 가까워지면 놀라울 정도로 깊고 풍성한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쉽게 친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친근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이상의 깊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첫인상이 전부인 셈이다. 진정한 인연이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관계다. 서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조금씩 나누어 가며 더욱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동서양 현자들의 지혜를 통해 사람을 알아보는 눈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다. 공자는 그 사람의 친구와 일관성을 보라고 했고, 부처는 극한 상황에서의 모습을 관찰하라고 했다. 맹자는 눈빛을 보라고 했고, 사마천은 사람의 마음이 얼굴보다 알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셰익스피어는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했고, 노자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속담은 사람의 마음이 깊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오스카 와일드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속적인 패턴을 보라고 했고, 장자는 물처럼 겸손한 사람의 가치를 말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신뢰의 소중함을 강조했고,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말했다. 괴테는 질문을 들어보라고 했고, 한국 속담은 말의 힘을 일깨워 주었다. 에머스는 행동과 말의 일치를 강조했고, 볼테르는 대답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간과 경험, 그리고 깊은 관찰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의 경험과 통찰력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겉모습에 쉽게 현혹되었지만 이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과장된 말보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거창한 약속보다는 작은 실천을, 번지르르한 포장보다는 꾸밈 없는 진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실망, 신뢰와 배신을 겪으며 천천히 쌓아올린 소중한 자산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진정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나머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했던 자신을 반성하게도 된다. 첫인상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 말이다. 조용해 보이던 사람에게서
깊은 지혜를 발견하거나 무뚝뚝해 보이던 사람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보는 눈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변화 가능성도 인정하게 된다. 젊을 때는 한 번 실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물론 쉽게 믿어서는 안 되지만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는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별력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먼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야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하다. 거칠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의 따뜻함을 더욱 깊이 누릴 때가 되었다.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진짜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인생의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나가자.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의미가 있다.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이니까. 그리고 그런 눈이 있기에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더욱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것은 인생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다.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활용할 때 우리의 남은 여정은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진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줄 것이다.